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월 11일 토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다음 주 휴장을 앞두고 펼쳐지는 2주차 서울 경마 토요일과 일요일 편성을 좀 비교해 보면요. 토요 편성은 다소 어느 정도 인기와 윤곽이 드러난 경주도 상당수 있는데 특히 일요일 편성은 상당히 혼전 구도가 역력합니다. 전반적으로 휴장을 앞두고 펼쳐지는 경마 주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이고요. 저희가 매경주 정확한 해법을 오늘 방송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일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럭셔리 캡틴이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힘이 붙으면서 순발력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선입권까지의 응수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 빠른 선응마가 없는 구도라서 충분히 선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6번 테라스피드 역시 훈련 강도를 대폭 올리면서 이제 경주로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5번 안양제규어는 직전보다 인코스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라면 마체 작은 안양제규어 입장에서는 힘 한 배가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겠고요. 1번 싱그러운 타임도 확연하게 활기가 살아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쉽게 수월하게 경주를 풀어나가기에 수월할 것으로 예상이 들고 파워타워 본인 스스로가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 편성의 혹이 놓치지 않을 9번 파워타워를 가장 중심에 먼저 추천을 드려야 되겠고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는 한결 안정된 자세를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부분도 8번 빌투스에게 전수를 주기 충분한 내용으로 판단이 듭니다. 차분하게 게이트 단쪽이지만 선익 가담에 원하는 레이스를 다시 한번 풀어낼 수 있는 4번 탑뮤직의 동거리 연투 기대치 높아 보이고요. 앞선 흐름에 가담하는 스피드까지 역력하게 보강된 만큼 다시 한번 1700m 출전, 부중은 57이지만 충분히 도전 가능한 연투 기대치 높은 6번 금화 슈프림을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3번 금화의 자일이 재밌죠. 이번 경주 근성을 정말 많이 보강을 해서 거기에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확실히 직전보다는 컨디션 호전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9번 DK 퍼미리의 선행 강공도 주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 선우럭키 거세 이후의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직전 경주부터였다라고 판단을 내리시면 되겠고 이후에 지금 컨디션 자체는 훨씬 더 많이 좋아져 있는 모습이에요. 수월하게 이 선에서 자리하고 가장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5번 다이나믹 커밍을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이번에 반가지 큰고리제 갈 승인장구 최경 이후 출전을 하고 있고요. 직전 인기대회 출전 많이 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훈련을 잘했고요. 1번 화이팅 램퍼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9번 하시데보와 1번 릴페트로는 승급전이에요. 하시데보의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은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판단이고 1번 릴페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도 큰 무리 없이 인코스 힘 한 배 기대를 해보면서 이번 우리는요. 지금 편성을 잘 만났을 때 확실한 성적 한 번이 중요한 말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려보고 싶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말입니다. 이미 데뷔 전부터 연투를 이어가면서 자기의 능력을 입증해내고 있는 전력이고요. 지금 1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병력이 있어서 그렇게 늦은 출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출전 전력이 천천히 가져가고 있어요. 발음 순발력도 좋고요. 근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앞말이라고 무시할 수 있는 전력 아닌 2번 바램의 선전을 먼저 기대해봅니다. 네, 지난 토요일 풍성했던 하이라이트 확인해 보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번이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실전 경험 거듭할수록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6등급 시네마들의 접전 레이스입니다. 직전에 단거리 검증 전력도 있고요. 착승권 아쉬움을 이번에 만회할 수 있는 경주 여건 좋아진 말도 눈에 띈 구도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스타트는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토요일의 스타트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이제 경주 경험이 있는 말들과 데뷔전 치르고 있는 말들의 경합 구도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경주에서 실전에서 가능성을 보였던 전력들, 경쟁력을 확보한 전력들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다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 추천을 드리는 마번을 선정을 하면서 곤란했던 부분은 승급 착순 때문이기는 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말들은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5번 클레이 위너와 1번 라운 블러드. 이 두 공이 2위 승급 착순에 걸려있기 때문에 껄끄러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클레이 위너 같은 경우에는 약점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이 말은 직전 경주에 선행을 실패를 하죠. 최강마라는 말이 더 빠르게 선행을 시도를 한 이후에 약간 킥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맞고 약간 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나 이후에 직선 들어서까지 자기가 모래를 피하는 전개를 최적 전개로 운영을 해내면서 막판의 탄력은 뒤 후속 말들에게 그 탄력이 잡히지 않는 끝까지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선행이죠. 다행인 것은 1번 라운블러드가 다소 빠르기는 합니다만 직전처럼 외곽에서 자신을 덮치는 말이 아닌 스스로 외곽 진로를 확보를 해도 된다라는 점 때문에 5번 클레이 위너가 근성보강에 신경 쓴 그 훈련 내용까지 고려해 본다면 이번 경주에서는 조금 더 점수를 더 줄만하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1번 라운블러드 같은 경우에도 직전보다 힘이 더 붙은 걸음,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붙어있는 상태로 1번 게이트까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에는 조금 힘 덜 찬 부분이 역력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훨씬 안정감 있는 주행을 보여주고 있는 1번 라운블러드이기 때문에 이어키스와의 좋은 호흡 기대해 볼만 하겠고요. 4번 송암티즈 놓쳐서는 안 되는 복병 혹은 당일 가면 아마 인기를 많이 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데뷔전은 패출혈이 났어요. 최외곽 12번 게이트에서 패출혈이 났고 패출혈 이후에 오랜만에 휴양기를 거치면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심 때의 모습으로는 이 말은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신마라 하더라도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 싶을 만큼의 탄력과 호전된 스피드감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번 송원티즈의 기습은 주의 필요. 여기에 9번 미스 엘리트 역시 데뷔전은 얇은 마체 속에 이렇다 할 뚜렷한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 꾸준히 뛰어줬었던 그 탄력감은 훈련을 통해 더욱 보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병같이 있는 말 9번 미스 엘리트까지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최단거리 레이스이고 앞선을 장악해내고 또한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말에게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직전에 실전 변화를 보였던 5번 클레이 위너 선두력이 보강됐고 직전 외곽 적극적인 선입전으로 입상을 했죠. 요 편성에서는 4번 송암티즈나 1번 라운블러드 정도의 이제 빠른 말이 눈에 띄는데 안쪽에 있는 빠른 선행마들 보내놓고 따라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1번 이 라운블러드는 직전에 공백 이후 변화를 보였고 이번에 정상주기 1번 게이트 직전에 3차기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듯합니다. 4번 송암티즈 패출혈 이후 이번에 복귀 전 충분히 마필 상태는 이상이었기 때문에 노림수가 되겠고 여기 12번 광야시대가 데뷔 후 두 차례 경주 모두 선두 빠른 흐름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연속 착순권에 머물렀던 아쉬움이 있었죠. 모두 안쪽 게이트 배정에 내선 최적 전개를 펼쳤습니다만 아쉬운 3착 직전에 이번에 게이트 외곽 최근에 뛰었던 맞상대보다는 앞선에 강한 전력의 선행마도 없는 구도고 직전에 빅플랜이었죠. 자, 충분히 편성 잘 만났고 해볼 만한 상대 구도 만났다고 보는데 자, 외곽 게이트 12번 광야시대 어떻게 평가하세요? 광야시대가 직전에 인코스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던 부분이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번엔 최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욱 추천권의 가치는 좀 약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직전 경주에는 그 정도 편성이면 입상이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센초이스 같은 경우는 당시 4위에 그쳤던 인기 1위 말이 2위 승급 착순이 신경을 쓰였는지 4위에 그치고 말았었던 걸음까지 고려해 본다면 어부지리 3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서울 스타트 1경주는요. 직전에 입상의 여세를 다시 한번 몰고 갈 수 있는 말이죠. 전개도 선두권 자유전개 있죠. 5번 클레이 위너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세력들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4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단거리 충분한 검증을 받은 전력과 직전에 아쉬운 착승권, 이번에 만회할 수 있는 말들 간의 격돌 구도입니다. 레이스는 은근히 빠르게는 진행은 되겠는 그런 편성이긴 한데요. 자, 안쪽에 3번 비앙카가 지난 11월 23일 날 당시 첫 입상을 동거리 1300에서 이뤄낸 전력이죠. 당시 다선제 막판 진로가 막히고도 근성을 발휘했고, 직전 경주는 3번 비앙카 게이트 최외곽 불리한 여건 속에 자 3코너 정도에서 선두권 장악에 나서 초반 선두 자리 잡는데 다소 무리한 듯 막판에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죠. 자, 이번 경주 맞상대 선행마로 12번 고속 페달이 부각은 되겠습니다만 코스 2점에 3번 비앙카가 이 편성에서는 수월하게 선두 주도 레이스를 펼쳐나가면서 직전보다 좀 더 편하게 앞선을 나가겠죠.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할 3번 비앙카 전개 유리, 이 편성에서는 능력 우위다라는 평가입니다. 3번 비앙카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직전에 첫 입상 전력인 6번 세네 초이스를 필두로 안쪽에 2번 천지바람과 1번 컴플리트 모션이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자, 6번 세네 초이스는 작년 7월에 데뷔전 졸전 이후 골마겸 등으로 공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복귀 전에 2세 미승리마 경주에서 맞상대가 은근히 강했죠. 당시 빅플랜이 이끄는 선두 빠른 흐름 너끈히 극복해내고 이선회각 적극적인 레이스로 결정력이 뚜렷이 보강된 모습 최단거리 입상을 했습니다. 결승선 지나 끝걸음 여력도 좋았고요. 이번에 늘어난 1300m 거리지만 초반에 선두 선위권 자리하기도 상당히 수월해졌고요. 직전에 입상의 여세를 다시 한번 이어나갈 수 있는 6번 세네 초이스 강조를 드리겠고요. 네, 안쪽에 1번 컴플리트 모션은 직전에 동거리 1300m 출전에 착승권 4착의 아쉬움이 있는데 당시 출발 이후 초반에 유리한 위치 선점 실패하고 차분하게 따라가며 직선에 스퍼트를 했는데 결승선 전방 350m 지점에서 타마필에게 진로가 막히는 좀 아쉬움이 있었죠. 그 외측 빼내서 재차 탄력적인 걸음으로 4착을 했는데 자, 지난 10월 달에 37조에서 11조로 마방 이적을 하면서 꾸준하게 전력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번에 코스 안쪽 들어와 내선 인코스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도 가능한 직전에 질러 막힌 아쉬움 만회할 수 있는 1번 컴플리트 모션이 되겠고요. 자, 안쪽에 2번 천지바람이 지난 11월 달 1000m 데뷔전에서 제법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인데 직전 경주는 선두 은근 빠른 흐름 구도 속에 앞선에서 결론이 난 경주에서 아쉬운 입상 실패였죠.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요. 자, 기본적으로 빠른 흐름에 가담하는 스피드도 갖추고 있고 늘어난 1300m 거리 코스 2점에 최적의 전개가 가능해진 만큼 2번 천지바람까지 도전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서울 4경주는요. 코스 안쪽 들어와서 수월하게 선행 강공작전이 주요할 3번 비앙카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서울 4경주 민병철 연의 해설 잘 들었고요. 저도 크게 이견이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3번 비앙카가 직전 경주에 외곽 12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선행을 악착같이 나서 봤지만 뒷심부적으로 무너졌던 케이스라서 인코스 진입은 분명 호재로 작용할 것이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3번 비앙카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선행 강공에 대한 의지는 뚜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 2번 천지바람이라든가 6번 세네 초이스 등에 대해서도 특별히 첨언할 말 없이 좋은 설명이었다라는 판단이고요. 제가 궁금한 11번 바디스타만 한번 여쭤볼게요. 물론 1번 컴플리트 모션도 추입 탄력상으로는 이번 편성에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만 그보다 앞선에서 움직여줄 수 있을 11번 바디스타가 지금 계속해서 외곽 게이트였기 때문에 너무 불리한 것은 맞아요. 지금도 또 외곽이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1000m에서 불리했던 그 외곽과 다소 느려진 1300m에서의 외곽은 얘기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이번에 11번 바디스타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앞선을 공략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1번 바디스타에 대한 기대치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 최근에 최단거리 빠른 흐름에 선두 선위권 가담하는 능력은 충분히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은 좀 치명적인 단점이 포착이 됩니다. 주행 중 내측 기대는 악벽이 계속해서 발현하고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행이 안정화된 모습, 좀 다듬어진 후에 주행이 안정화된 모습이 포착이 된 이후에 좀 노림수를 둬야되지 않을까. 요 편성까지 좀 지켜보고 싶은 말입니다. 11번 바디스타는 차후에 좀 노림수를 두고 싶습니다.
네, 서울 4경주는요. 코스 안쪽 들어와서 전개를 선두권 가장 유리하게 펼쳐낼 조건이죠. 3번 비앙카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이 도전 복병 세력들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편성 중에 상당히 혼전 편성으로 예고가 되어 있는 6경주가 되겠습니다. 절대 강자는 없는 구도로 보이고 있고요. 과연 이 적정거리 출전의 전개 유리 또한 컨디션이 어떤 말이 좋아졌는지 또 편성 잘 만난 말이 어떤 말이 있을지 혼전 레이스 6경주는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육경주 정말 어렵습니다. 미리 좀 겁 좀 딱 심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전력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고 두 번째는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말들이 워낙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눈에 띄는 선행만은 당장의 6번 티즈로즈일 수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선행을 나서지 못해서 억울했던 말들도 지금은 욕심을 내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2번 천하여제 쪽에 먼저 중심을 심어드리고 힘을 실어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천하여제 직전 경주 1000m 경주 선행 실패, 모래 맞고 뒤로 처짐, 그것이 결정적인 페인입니다. 자, 이 인코스였던 외곽 게이트였건 오히려 그때는 인코스였던 것이 불리하게 작용을 했었던 상황인데요. 1300m가 오히려 좀 유리한 유형이에요. 초반의 스피드가 나쁘진 않지만 압도적이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최단거리에서 다수의 선행마와 경쟁하라는 구도는 이 여리여리한 앞말이 버티기가 힘들더라라는 부분이죠. 실제로 1300m에서는 우승과 입상의 경험을 연거푸 달성한 적 있는 2번 천하여제라고 한다면 김영훈 기수와의 호흡 속에서는 이번에는 선두권 가세가 유력해집니다. 여기에 함께 응수할 수 있는 말로는 5번 바람의 소리, 7번 백상, 8번 금스니스타 등을 추천드립니다. 다소 인기권에서 멀어져 있을 수도 있을 말들이에요. 왜? 지금까지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요. 자, 그나마 지금까지 성적이 좋았던 말 중에서는 8번 금스니스타가 선의권에서의 강공을 기대할 수 있는 전력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57이라는 부담 중량을 앞말들 틈에서 발휘를 할 수 있겠느냐, 그 극복을 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순위를 좀 밀어놨습니다만 당일 컨디션이 좋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순위 상승 가능성이 있는 현등급 경쟁력 보유마임을 말씀을 드려놓고 복병권으로 존재할 자리 잡을 5번 바람의 소리. 바람의 소리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 저도 모르게 항상 인기를 모았었던 전력입니다. 제가 뭐 추천을 그렇게 많이 드렸던 전력은 분명히 아니에요. 이유는 선행을 나서야지 유리한 말인 것이 분명한데 계속 외곽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말도 천하여제, 2번 천하여제와 결이 같아요. 비슷한 성격의 전력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압도적으로 순발력을 갖추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나서는 게 유리해요. 지금 구도에서는 압도적인 선행만은 없는 구도라고 보이기 때문에 설사 6번 티즈로드가 압도적으로 선행을 나간다 하더라도 뒷심면에서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모래를 피한 전개가 가능한 5번 바람의 소리의 인코스 진입은 5번 게이트는 정말 호재입니다. 1300m 적정거리 출전한 5번 바람의 소리의 인코스 진입에 응원의 한 표 한번 던져보겠고요. 7번 백상 직전 경주에는 글쎄요. 충분히 재도전이 가능할 전력으로 봤고 공백 이후에 순위권이 오히려 아쉬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직전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이었어서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었는데 호흡기 질환 때문이었다는 판단이죠. 호흡기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25점 마방 같은 경우는 병력이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운동기 질환, 근육통이라든가 부종이라든가 골마겸이라든가 이런 병력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호흡기는 어떻게 안 되는 거죠. 병력 회복, 7번 백상의 기습까지는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은 6경주. 우선적으로 2번 천하여제의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당일 전광판 인기도에 연연해 하실 필요가 없는 경주로 보여요. 자, 일단 뭐 전개 양상을 보면은 2번 천하여제와 6번 티즈로즈가 선두권 자리 다툼을 할 듯한데요. 뭐 7번 백상도 빠르지만 보여준 순발력에서는 6번 티즈로즈가 또한 마체가 얇기 때문에 의지적으로도 선행을 나서지 않을까 싶은데 2번 천하여제 같은 경우는 모래 민감한 말이기 때문에 선행을 만약에 못 나설 경우에는 뭐 지난 11월 3일 경주처럼 이스트제트가 이끄는 페이스
선두 외곽에서 모래 덜 맞고 따라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6번 티즈로즈가 요편성에서는 선행을 받아내면은 1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8번 이 금손이 스타도 내린 거리에서는 충분히 선이 끈끈한 전력이 기대가 됩니다. 외곽 12번 내성병력도 승급 이후 1000m 거리는 모두 타이밍이 늦어 착순권에 몰고 말았습니다만 이번에 대폭 늘어난 1300m 거리라면은 직선 혼전 중 한 발이 가능한 복병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김지영 의원 6번 티즈로즈의 선행 강공 가능성 그리고 12번 뇌성병력의 마지막 역습 가능성 워낙에 혼전이니까 그 두 마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티즈로즈 보니까 다나카 기수 다시 한번 보고 싶어지네요.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박병윤 기수하고도 호흡이 잘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직전 경주에 특히나 발굽 질환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3위를 차지했던 저력이 있기 때문에 선행 성공 시에는 그 폭발력이 저 역시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티즈로즈는 마체가 작아서 압도적으로 선행을 나가줘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도 안타깝지만 경합성 선행이 예상이 됩니다. 빠른 인코스를 선점하지 못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거는 앞에는 나가겠으나 선행은 시도하겠으나 버티기에는 저는 물음표를 던져보고 싶고요. 그리고 내성병력 같은 경우에는 혼전시 한 발, 앞에 말들이 모두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의 한 발 가능성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축이 아예 없는 경주가 돼요. 내성병력 같은 경우에는 모두 앞선 말들이 모두 무너지고 아예 우리가 보지 못했던 11번 기로라든가 4번 광폭주행 등의 추임말들과 동반 입상할 때의 입상 기대치는 논해볼 수 있겠으나 그 외에 저는 지금 앞선을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어려운 경주입니다. 서울 6경주는요. 자, 코스 안쪽 들어왔고 선두권에서 선행 혹은 모래 덜 맞고 외선 전개 펼치면 충분하죠. 바로 2번 천하여제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세력들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토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6등급에 다소 기복을 보이는 말들이 대거 출전한 접전 레이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래도 현등급에서 동거리 충분한 경쟁력을 검증받은 한두의 마필이 우뚝 서 있고요. 도전권들도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납니다. 자, 중심마로서의 가치가 높은 말은 당연히 6번 컬러즈 드라고죠. 직전에 동거리 1700m 종반 압도적인 결정력을 보이며 추입으로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데뷔 9전 만에 그야말로 첫 번째 입상. 특히나 직전 경주는 당시 앞선 은근 빠른 흐름에 후미 인코스에서 차분하게 힘 한 배를 잘했고 직선 스퍼트 시에 당시 결승선 전방 300m쯤에서 앞선 마필에게 다리가 걸려가지고 상당히 주춤, 휘청거렸습니다. 당시 부민호 기수 낙마할 뻔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다독여서 직선에서 다시 내측으로 추입을 하는데 대단한 능력을 선보였던 거죠. 그렇게 막판에 앞선 마필에게 방해당하고도 휘청거리고도 다시 재차 탄력을 보였다. 자, 이번 경주 어차피 앞선이 약합니다. 또 느리죠. 직선 한 발 결정력 싸움에서 결판이 날 레이스가 되겠는데 그 중심 주인공은 6번 컬러즈 드라고가 되겠죠. 멀로 기수로 기수도 교체를 했고요. 6번 컬러즈 드라고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최근에 1700m 충분한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는 말들이 대다수죠. 9번 에이스 샤인, 2번 아이언 하트에다가 10번 호남대로가 가시안이 형국입니다. 9번 에이스 샤인은 지난 10월 26일 날 이미 1700m를 입상했던 전력이고 최근에 직전 경주는 1300m 거리 출전에 앞선 듯 빨랐고 종이 외곽 불리한 전개 속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이번에 코너 4개짜리 1700m가 적정 거리로 보입니다. 자, 요평성에서는 출발 이후 3번 컬러즈 윙을 제외하고는 발 빠른 말도 없기 때문에 바로 2선 가담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전개 운영까지 가능하죠. 전개 유리한 적정거리 출전 9번 에이스 샤인이 되겠고요. 자, 안쪽에 2번 아이언 하트가 역시 최근에 1700m 두 차례 경험이 있었고 직전 경주는 컬러즈 드라고와 함께 뛰었죠.
초중반에 홈이 있었습니다만 뒷직선에서 외곽 무빙을 단행하며 빠르게 선입권 가담. 마지막에 한 발 부족했습니다만 그러한 다채로운 전개 양상을 장착을 하면서 가능성을 엿보였단 말이죠.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요. 어차피 앞선이 약하기 때문에 내선 인코스 혹은 뒷직선에서 빠르게 선입권 가담해서 한 박자 빠른 스퍼트가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다채로운 전개 양상을 이제는 풀어낼 수 있는 마필이 된 2번 아이언하트가 되겠고요. 3번 호남대로도 최근에 1700m 연달아 3착3착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 경주 역시 초반 전개에서 선두 선입권에 유리하게 전개 운영도 가능하겠고요. 최근에 연달아 3착의 아쉬움을 다시 이번에 만회할 수 있는 적절 편성을 만났다라는 평가입니다. 10번 호남대로까지 가능한 구도입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7경주는요. 편성을 잘 만났고요. 느린 흐름에 월등한 결정력을 보유한 마필이죠. 추임마 6번 컬러즈 드라고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1700m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해졌고 컨디션도 좋아진 말로 엄선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정말 어려운 경주입니다. 이거 전광판에 보이는 붉은색 글자 숫자 깜빡거리는 것이 두 자릿수로 깜빡거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주로 보여요. 아마 민 의원님이 방송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민 의원님 추천 말들이 더 많은 관심을 받을까 봐 오히려 그것도 걱정이 되는데 6번 컬러즈 드라고나 9번 에이스 샤인 여기에 10번 호남대로도 의외로 잘 뛰고 있어서 무시하기 힘들다라는 부분이고 2번 아이언하트는 우선 궁금한 게 안으로 기대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겹쳐지면서 자꾸 그 말들을 피하려고 펜스 가서 부딪히고 안으로 기대고 아니면 바깥으로 삐치고 이랬던 버릇이 좀 나아졌는지가 궁금하고요. 의외로 하위 등급 1700m가 컬러스들하고도 마찬가지였죠. 1700m 거리 경험 없는 말들의 그 득달 같은 득세가 종종 왕왕 이루어지고는 하는데 저는 이 편성에서는 혹시 4번 골드브릿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추입 탄력이 매번 아쉬웠기 때문에 남았었던 걸음이라서 늘어나는 거리 느린 흐름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두에 대한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예. 네, 4번 골든브릿지는 직전에 분명 초반에 최후미에서 전개를 펼쳐 나가면서 직선에서 이 끝걸음의 여력은 충분히 보였습니다만 과연 코너 4개짜리 1700m 첫 도전에서 코너링을 얼마만큼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검증을 받아야 될 듯하고요. 직전에 보여준 끝걸음의 여력은 좋습니다만 그래도 코너 4개짜리 1700m에서 충분한 경쟁력과 가능성을 보였던 말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이번에 검증을 받아야 될 전력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4번 골든브릿지는 아직은 좀 다듬을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서울 7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느린 흐름 구도 속에 중반 월등한 결정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경쟁력이 높은 말이죠. 6번 컬러즈 드라고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9경주도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데뷔전 치료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 신마 한두에게 상당히 눈길이 가고요. 이 도전권들 중에서도 가능성을 엿보였던 실전 변화 기대치가 높은 말들이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9번 마이티 붐입니다. 주행 심사 때 상당히 압도적인 능력을 보이며 1위로 통과한 전력입니다. 주파 기록도 좋았지만 그 과정도 상당히 좋았어요. 수월하게 선행받아 코너에서 약간 경합을 했습니다만 너끈히 이겨내고 직선에서 별다른 추진 없이도 여유 있게 걸음을 보이며 1위로 통과한 전력이죠. 1등급 말이 스카이베이와 전형제 마필로서 마체는 얇지만 순간 스피드가 탁월하고 상당히 근성까지 겸비한 말로 보입니다. 데뷔전 즉시 전력을 선보일 9번 마이티붐을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도전권들 최근에 가능성을 엿보이는 말들이 대다수죠. 12번 아이언 삭스를 필두로 10번 글로벌 파티, 4번 트리플 킹덤이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12번 아이언 삭스는 지난 11월 달에 데뷔전 경주에서는 이 코너에서 외치 기대는 악벽을 보이며 좀 아쉬웠지만 직전에 늘어난 1300m 거리에서는 한결 주행이 안정화됐고 물론 앞선의 빠른 흐름에 타이밍이 늦어 4착을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걸음의 여력은 충분했죠. 무엇보다도 이제는 주행이 안정화된 모습 속에 거리 내린 1200m지만 역시 직선에서의 종반 향상된 종반 탄력을 직전에
징후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12번 아이언삭스가 되겠고요. 10번 글로벌 파티가 역시 9월달 데뷔전에선 전 구간 외측 기대는 악벽을 선보였던 말인데 11월 경주에서는 변화 보이며 우승을 했죠. 직전에는 당시 반템포 늦발 이후 중속을 발휘하며 가담하는 과정에 다소 무리했는지 막판에 무너졌지만 이번에 발주도 충분히 보완했고요. 출발 이후 수월하게 선두 선입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까지 가능하기에 직전의 졸전을 충분히 만회할 직전 인기 데뷔 졸전 만회할 10번 이 글로벌 파티가 되겠고요. 4번 트리플 킹덤이 역시 직전 데뷔전 경주 흐름이 빠르고 앞선이 강한 구도 속에 타이밍이 늦어 5척에 머물렀습니다만 역시 끝걸음의 여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당시 데뷔전 최단거리 1000m의 빠른 흐름이었다라면은 이번에 늘어난 거리에서는 한 발 더 쏘줄 전력으로 종반 한 발 역습이 가능한 4번 이 트리플 킹덤까지 도전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서울 구경주는요. 데뷔전 즉시 전력감 9번 마이티 붐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9경주 미니언의 해설 잘 들었고요.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거리이기는 한데 1200m 약간 애매한 단거리가 되겠고 9번 마이티 붐에 대한 평가 그쵸 아디오스 찰리의 전 형제마 외산마가 부마와 모마가 동시에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을 이제 비교적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사들여 올 수 있었던 거는 마체가 작았기 때문인데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해 주느냐가 우리 땅에서의 그 스카이베이의 동생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가장 큰 모티브가 되겠죠. 시종 잡고 여유가 있었던 9번 마이티붐이기 때문에 저도 응원해 봅니다. 그래도 저는 경주 경험이 있는 10번 글로벌 파티가 직전 경주에는 비록 참 56이라는 높아진 부담 중량 때문에 지금 이번에 57이기 때문에 조금 더 버거워질 수도 있겠다 싶지만 사실 글로벌 파티가 갖고 있는 근성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마이티붐이라는 미지의 전력을 제외하면 본인 스스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최소한 2선까지는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10번 글로벌 파티의 서륙전을 먼저 한번 응원을 해봅니다. 여기 이제 역시 경주 경험이 있는 말 중에서는 민병철 위원이 해설해 주셨던 4번 트리플 킹덤 동의하고요. 저희 6번 배다리 프린스 한번 여쭤볼게요. 직전 배다리 프린스가 너무 상당히 느긋한 추입을 하면서 순위권에 안착하는데 멈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더 보여줄 걸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추입 탄력상으로는 직전에도 좀 남는 걸음이었거든요. 조금만 서둘러줬으면 됐을 것 같은데 아쉬웠다라는 복귀 내용 때문에 6번 배다리 프린스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어찌 보면은 동일선상에서 4번 트리플 킹덤과 6번 배다리 프린스가 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죠. 두마필 공이 직전 데뷔전 경주 빠른 흐름의 1000m 거리에서 끝걸음에 여력을 남기며 착승권 안착을 했던 말인데 중반 걸음을 보면은 저도 이제 4번 트리플 킹덤과 6번 배다리 프린스를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직선에서 그래도 좀 더 여유 있게 탄력을 더 보였던 말이 4번 트리플 킹덤이기 때문에 물론 6번 배다리 프린스도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당일 이 주로 컨디션과 또 마필의 컨디션까지 확인을 해보고요. 이 6번 배다리 프린스는 복병같이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구경주는요. 데뷔전 즉시 전력을 선보일 말로 평가가 됩니다. 9번 마이티 붐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력들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11경주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현등급에서 단거리 검증을 받은 전력, 직전 우승 이후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 전력들이 한데 몰린 편성이죠. 직전에 졸전을 만회할 수 있는 말 한두에게도 관심이 가고요. 접전 레이스 예측되는 11경주, 김지영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새해 첫 방송 추천 경주 시원하게 이겨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 여세를 몰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11경주 중 후반부에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9시에 유튜브 라이브 해설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작했고요. 경마 김지영 치고 들어오시면 실시간 떠 있는 거
들어오시면 됩니다. 방송 제목은 레이스팁 마탈이고요. 자, 이번 11경주에서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승급정 상승세 말들을 얼마만큼 인정을 해주느냐, 그리고 그 말들이 선행을 성공할 것을 장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장담, 믿음 실어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5번 블레이드 스톤과 8번 거센질주, 이 두가 승급정 상승세의 선행말들이죠. 자, 5번 블레이드 스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도 가벼워진 안장으로 문소혁 기술을 기승을 시키면서 일부러 이제 감량 이점을 노렸었던 상황이었죠. 그것이 주요하면서 우승을 차지하고 승급전을 치르게 됩니다. 말의 근성 자체는 나무랄 데 없이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 말은 기왕이면 앞선을 공략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해요. 물론 따라가도 됩니다. 선입을 해도 돼요. 우승권에서 다소 멀어질 뿐이지 입상권까지 2, 3위권까지 타진할 때 5번 블레이드 스톤이 선입을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이번 경주에서는 가장 크게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곽에서 득달같이 덮칠 수 있는 8번 거센질주와 10번 연희 일출이 껄끄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웬만하면 5번 블레이드 스톰이 그대로 선행 1순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옆에 8번 거센질주가 붙을 가능성이 크고요. 자, 8번 거센질주 앞말이지만 이 말이 갖고 있는 초반 스타트 능력과 옆말과 선행 경합권에 들어섰을 때 이기려고 하는 근성감은 이 편성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직전에도 외곽 10번 게이트에서 밀고 나갔었던 선행의 순발력이었고요. 월등한 스피드였다. 당시에도 선행 말고 굉장히 많았던 편성이었으면 고려해봤을 때 월등한 스피드였다라는 부분. 이번에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5번과 8번의 동반 선행 강공 기대를 해보겠고, 자, 10번 연일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전 경주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전력입니다. 이 작은 마체의 말에게 외곽으로 밀려 있었던 상황 속에서 승급전에 게다가 본인만큼 빠른 1번 게이트에 강선행말을 두고 펼쳐야 했었던 승급전은 상당히 아쉬움이 컸었죠. 하지만 한번 경험해봤고요. 이번에도 5번, 8번 블레이드 스톤과 거센질주가 존재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직전보다 힘도 더 붙었고 분명히 체중도 더 불어서 나올 10번 연희 일출이기 때문에 관심 필요로 말씀을 반드시 드려야 되겠고요. 완전히 선입권에 따라간다. 3번 브라운 로즈죠. 5번 블레이드 스톰을 왜 가장 먼저 말씀드렸는지 이해하시겠죠? 5번 블레이드 스톰을 제외하고 모두 앞말들입니다. 블레이드 스톰의 근성이 이번 경주에서는 가장 먼저 주의할 것, 선행 1순 가능한 전력들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붙어서 이길 11경주였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상당히 추천 마필들이 짜임새가 있고 또한 전개가 상당히 열심히 분석한 그 전개 추리 분석이 녹아든 좋은 추천인 듯합니다. 일단 앞선에 나서는 이두의 마필에게 높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공이 승급전에 나서죠. 5번 블레이드 스톰 유일한 거세마 순말이고 8번 거센질주 앞선에서 이제 결론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고요. 선입권의 10번 연희 일출과 3번 브라운 로즈의 선정 기대치. 자, 여기에 12번 1말에도 충분히 기대치가 있어 보이는데 직전에 물론 코스 이점도 있었고 당시 티즈 로즈가 이끄는 페이스에 따라가며 입상을 했었던 전력이죠. 자, 이번에 승급전에 게이트는 최외곽으로 밀려났습니다만 자, 5번과 8번의 빠른 말들 보내놓고 자, 2선에서 경합피에 따라가며 또한 승급전에 2km 감량 혜택까지도 누려볼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김지영 의원 요 12번 1말의 복병 가치는 어떻게 보세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마주님 귀 막으시고요. 마방에서 안 봤으면 좋겠네요. 복병 가치 없습니다. 외곽 게이트로 밀려있는 1말의 이 편성에서는 5선 안에 붙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최하위권에서 경주 펼칠 겁니다. 추입하는 1말에는 매력 없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11경주는요. 승급전에서도 선두권 강공작전 선행 1승 기대치가 높은 말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상승세 이연아가 5번 블레이드 스톰을 중심으로 자, 도전권들 이 빠른 흐름의 단거리에 충분히 유리한 전개 운영과 그리고 컨디션 좋은 마필로 엄선해 추천드리라고 합니다. 자, 토요일 후반부 붙어서 이겨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11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자력 입상 기대치가 높은 말들이 상당수가 몰려있는 혼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자, 12경주는 김지영 위원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12경주도 엄청나게 혼전구도가 높은 상황이어서 상당히 분석하기가 까다로웠습니다. 무엇보다 1번 매지컬 초이스가 출전해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 1번 매지컬 초이스가 직전 경주에 와르르 무너졌다는 부분이 이번 경주를 더욱 난전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1번 매지컬 초이스를 무시는 못하겠고 추천은 드리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번 골드 해머에 꾸준함에 점수를 주고 이번 12경주를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57kg입니다. 부담 중량, 한계 부담 중량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계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있는 말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경주 운영, 힘 안배, 즉 기승술이죠. 안토니오 기수와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거의 57 이상 말들은 전문 기수로다가 활약을 하고 있는 안토니오 기수고 힘 안배만 잘 대준다면 골드해머는 선입과 추입이 모두 자유로운 왕년에는 앞에도 한번 나와봤었던 전력이라서 골드해머의 경쟁력 그리고 늘어난 거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말이라서 꾸준함에 대한 상승세에 대한 기대치로 이번 골드해머 쪽에 먼저 점수를 줍니다. 자, 3번 인천 치프 왜 늑발을 했나요? 그렇게 심하게 늑발을 해버리면 될 말도 안 되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재검증 필요합니다. 직직전 경주에 선행으로 레이스를 악착같이 이끌어내면서 졌던 걸음을 다시 한번 밀고 올라와주는 투지. 이번에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 여전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인천 치프. 늑발만 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은 충분합니다. 1번 매지컬 초이스도 선행 1순위로다가 여태까지 성적을 내왔었던 전력이고 이 말이 이제 뒤늦게서야 그 성적을 내주었었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면 작년이 4세 초반의 성적을 내기 3세 후반, 4세 초반의 성적을 냈던 말이라서 이번에도 좀 기대치를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행 성공 여부가 관건. 여기에 6번 동방의 기억 1700보다 1800m가 적정거리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네, 경주거리가 변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번 골드 해머는 최근에 1700m 모두 연속 입상의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직전에도 걸음 여력이 좋았죠. 늘어난 거리도 거뜬할 듯합니다. 이번 이 골든 해머가 되겠죠. 자, 3번 인천 치프 늑발만 하지 않는다라면 경쟁력 있어 보이고 자, 여기에 외곽에 12번 브랜던이 있습니다. 오랜 공백 이후 직전에 복귀전에서 당시 선두권 이 킹즈 스텝이 이끄는 페이스의 초반 자리는 다소 처졌습니다만 직선에서 압도적인 결정력을 보이며 동거리를 입상했던 전력입니다. 자, 공백 이후에도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보였고 이번에 정상주기 다시금 적정거리 1800m로 보이는데 김지영 의원 12번 브랜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브랜던이 있었죠. 브랜던도 1800m 늘어난 거리에서 그리고 공백 여부하고 상관없이 늘 자기 걸음을 띄워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정상 출전 주기가 오히려 무섭게 느껴집니다만 추입 탄력을 발휘해서 올라오기에는 앞선의 흐름이 다소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이 다소 우려는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복병 가치는 충분한 말이기 때문에 당일 컨디션은 살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서울 12경주 장거리 1800m 레이스는요. 최근에 연전연투의 상승세, 늘어난 거리도 문제 없는 마필이죠. 2번 골드 해머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해드린 도전 복병 세력들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마지막 13경주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2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자, 토요일 편성중 상당히 혼전도가 높고요. 빠른 흐름의 단거리 1200m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자, 그야말로 인기마도 참 예측하기가 참 애매한 경주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바로 복병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김지영 의원 상당히 혼전입니다. 흐름도 빠르고 자, 액면의 인기마 누르고 이길 수 있는 복병가치 높은 말 한두 소개해 주시죠. 직전에 잘 뛰었다고 이번에 또 잘 뛰라는 법 없고 직전에 실패했다고 이번에 안 뛰라는 법 없습니다. 4번 이글스 그리프터 승급전은 비록 선행에 대한 의지가 또 약간 이렇게 바깥으로 기대면서 좀 아쉬웠어요. 선행 실패 이후에는 졸전이었던 이글스 그리프터지만 언제든지 선행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그리고 이번에 인코스 다시 한번 진입을 해 있다라는 부분 인코스에는 본인보다 빠른 말이 없다라는 부분 선행이면 4번 이글스 그리프터 2등급도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지난 11월 10일 날 그야말로 선행 트라이로 압승을 거뒀던 전력인데 직전의 승급전 한타임 쉬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 강공선행 작전 주의할 수 있죠. 4번 이글스 그리프터 김지영 의원의 이 복병같이 높은 말 4번 이글스 그리프터 강조해 주셨고요. 자, 민병철은 3번 탭패션들을 추천해드립니다. 지난 9월 달에 이미 2등급 무대 1200거리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모두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속에 특히나 직전에는 자, 최외곽 게이트에 초반 전개가 완전히 밀려버렸죠. 자리가 밀려 시종 3선 외곽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 무너졌지만 이번에 무엇보다도 경주 여건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게이트도 안쪽 들어갔고요. 하이페이스 단거리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선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 들어온 3번 탭패션드는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3번 탭패션드 강조드립니다. 네, 토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13경주는요. 자, 김지영 의원의 4번 이글스 그리프터, 민병철의 3번 탭패션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온 토요경마 해설 방송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야말로 만만치 않은 이 토요경마 당일 흐름이 될 텐데요. 자, 매경주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마지막 승자가 되시기를 기원드려 봅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1호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